네, 반갑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을 꿈꾸는 대학 부산여자대학교 교육역량지원센터장 정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연될 것에 대해서 자장님께서 걱정하셨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가장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사례를 발표를 들어보면 이렇게 소통의 장이 마련되다 보니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프로그램 진행이나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다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아이디어도 얻어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과 발표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하였습니다. 학생의 역량을 지원하고 교수의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던 결과물에 어떤 것들을 소개하면 좋을까에 대한 거에 저희 쪽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냥 하나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생을 위한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 의사소통 프로그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주제를 정하기 전까지 고민을 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성과 나타날 수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부산여자대학에서는 매년 학생 역량평가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역량은, 우리 대학에서는 6개의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에 대한 거를 2022년도와 2023년도에 결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졸업생 대상입니다. 재학생들 대상입니다. 해봤더니 2022년도에 81.12였던 게 80.72로 변동이 되었는데, 이 6개 역량에 대한 설문을 2023년도에 다시 이제 연말에 저희가 값을 계산을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 역량 평가에서 전문 지식 부분은 어차피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저희가 역량을 끌어올리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데, 소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갭이 크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례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부분들을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응답률은 연도에 따라서 78%에서 79% 정도까지 나와 있고요. 우리 대학의 역량은 여기에 보시면은 인재상에 성공하는 실무 인재, 도전하는 창의 인재, 소통하는 인성 인재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점수 나와 있던 거에서 재학생들의 점수에서 소통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그 전해부터 계속 나오던 데이터 값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고, 시범 사업으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에서 이제 여기 계신 대학의 교수님들도 그러하겠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과 우리 혁신 사업 계획하고의 연관성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비전 2030과 연계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인재상, 그래서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역량 중 저희가 기초 학습 능력과 기초 전공 능력 이외에 일상에 필요한 소통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에 저희가 졸업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교육역량지원센터장으로 있기도 하지만 간호학과 교수이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정말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취업 유지율은 저희가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유지율은 높을지 모르나 잦은 이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너가 그만둬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말 그럼 우리 학교 학생들만 이럴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간호사들만 이럴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의 63.6%가 폭언,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 간호사들만 문제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 역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지금 옆에 보시면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부터 시작해서 보건계열, 제가 보건 쪽에 있다 보니 보건계열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 폭행이라 언어적인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통 역량이 있다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 다시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 소통을 잘한다라는 말은 대상자의 감정을 잘 읽어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비폭력 대화에 대한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됐고, 그 이외에 저희가 지금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 대상으로 해서도 또 교육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해보니까 폭력 중에 하나가 선배건 후배건 제일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을 하면 말에 대한 반응이 없대요. 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것도 폭력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특히 윗선배가 아랫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랫연차가 이야기했을 때 입을 다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윗연차도 아랫연차가 입 다물고 있으면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소통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 저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남지 않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단시간에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에 대한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장기적인 교육을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시도에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지만, 이 조사를 한 거에 이번 2024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은 정말 1학년을 제외하고 2, 3, 4학년이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통이 안 되고 비대면 수업을 주로 이루어 왔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더 안 되었더라는 게 있고, 그래서 조사를 한가 최근 3년에 코로나19로 마스크 생활을 하면서 대면으로 활동하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요즘의 대학생과 청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말하는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다라고 본인들이 인지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의 정서 문화가 내가 좀 참으면 되지 뭐 라는 거, 굳이 드러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게 미덕이 되고 있고, 참다 보니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화병이 근원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소통이라는 게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도 2년 동안 공부를 좀 했습니다.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라고 우리 대학에서는 했고, 그렇죠. 23년도에 프로그램을 아예 만들어서 워크북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근데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으로 오는 거가 조금 진행하는 거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대학에서는 인성 수업이라고 교수님들한테 한 학점씩 주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학생들한테 8시간을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비폭력 대화 의사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를 하고 와서 모일래?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지도 학생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40명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너희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있고 내가 기대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모집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한국 비폭력 대화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셜이라는 박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대화하는 방법에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마셜 박사가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분이시거든요. 2015년도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전쟁터에서 감옥소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전부터 이 비폭력 대화가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교육이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6시까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간호학과 교수이지만 저희 학생이지만 혼자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혁신지원사업단의 도움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비폭력 대화를 했던 다른 대학의 교수님 2분을 같이 이제 섭외해서 3사람이서 그 하루에 20명의 학생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이제 핵심은 내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상대의 감정이 어떤지를 보고 반응을 하는 것에 저희가 포커스를 뒀는데, 여기에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 4가지에 대한 과정을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8시간에 하루에 진행을 했고, 역할극도 하고 사례도 제시하고 동영상도 보고 또 학생들끼리 토론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 느낌이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로그 카드를 이용해서 파악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발표를 했는데, 비폭력 대화에 있었던 그 4가지 단계에 점수의 변화를 한번 봤습니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의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라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범위로 나타난 것이 관찰의 변화였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여러 개를 주고 그림을 주고 관찰에 있는 내용에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도록 저희가 계속 훈련을 시켰거든요. 한 2시간 정도를. 그러면은 그림을 하나를 보여주면 예를 들어서 그 명화를 하나 보여주고 김웅도의 이렇게 그림 씨름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보고 객관적인 걸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씨름을 보면서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즐거워한다라는 건 내 생각인 거고, 사람들이 두 사람이 씨름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2사람을 보고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연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2시간 동안 하고 본인의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때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그때 느낌이 이랬군요, 침울했군요, 우울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을 받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때 나는 사실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결과가 다 바뀌어 나와서 속상했어요 라는 것들을 이제 학생이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연습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관찰 영역 그리고 느낌 영역 여러 가지 영역들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쫙 다 하고 나니까 저희가 워크시트를 주고 거기에 대한 변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스스로 이제 8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교수님 저도 몰랐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언어 폭력을 하고 있었어요 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더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상대의 말이 좀 더 집중해서 들었어야 됐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언어적 폭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내가 평소에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게 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한 학기를 지나고 난 뒤에 학생들 면담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수업이 학교에서 밑줄 긋고 뭐 해라 저러 해라 라고 하는 수업 말고요, 이런 수업을 다음 학기에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평소에 바쁘다, 짜증난다 이런 말들이 내가 습관적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언어라는 이게 포장된 우리들 서로의 소통을 도구를 가지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다음에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했을 때 너 또 들을 마음이 있니? 내용은 어땠니? 구성은 어땠니?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프로그램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8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지식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학생들이 끌어오기를 원하는데 정말 현업에서 필요한 게 산업체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애들 좀 모자라도 돼요, 교수님. 성적 좀 모자라도 돼요. 애가 괜찮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학생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성만 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요즘 계속 챗 GPT, AI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우리가 잘 케어해서 그 속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소통과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발표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